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하시나요? 300만 원, 500만 원. 오늘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또한 70세 이후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연금 수령 계획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의 한 달 생활비로 얼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사는 지역이나 환경,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계획에 따라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부부는 월 500만 원은 있어야 좀 넉넉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 월 277만 원, 서울의 경우에는 월 330만 원이 한 달 생활비로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에 나온 금액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월 277만 원으로 부부가 은퇴 후 수입이 거의 끊긴 채 100세의 시대를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월 277만 원은커녕 월 200만 원도 준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오랫동안 다니며 실력도 인정받아 월 1000만 원도 넘는 고소득을 올리시던 분들이라면 월 277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2023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월 62만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겠지만, 부부 둘 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었다 하더라도 월 100만 원 정도, 부부 합산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 2명 모두 20년 이상 장기 납부를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더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식 길러내고 먹고 사느라 성실히 열심히 살아오셨어도 부족한 노후 자금 문제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조금 부족해도 몸만 건강하면, 아끼고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퇴직을 코앞에 두셨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연금을 더 적립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내가 준비한 노후자금 범위 내에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노후자금의 범위는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 생활에 맞는 소비 패턴이 있을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본인의 적정 생활비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시던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다더라, 노후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더라 하는 말들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월 300이든 500이든 남들이 정해버린 금액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은퇴 전 내가 얼만큼 최대한 모을 수 있는지, 월 연금액은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약 40년 동안 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시고 그에 맞는 생활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해오셨다면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사람이라면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쩌겠어, 맞춰서 아끼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은퇴를 한참 앞둔 분들이라면 어쩌겠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로 자신과 타협하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 준비 상황이나 현재 한 달 생활비 목록, 수입과 지출의 비율, 또한 투자하고 계신 곳이 있다면 평균 몇 %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 등등을 공유하며 연금 목표를 세우시고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길 연금 상담을 온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 연금이 얼마나 어떻게 불려가고 있는지, 몇 살부터 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월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등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돈 관리야 더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공유해야 할 부분들은 꼭 이야기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돈 얘기 꺼내봤자 결국에는 싸움밖에 안 된다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하라고 떠맡기거나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을 터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깊은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약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사가 아니라면 질병을 가진 채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분명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다 알겠는데 준비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교육비나 가계대출 상황까지 저축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금 준비를 잘 못했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 뭉치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준비가 미흡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쓸데없는 보험에 나가는 돈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다못해 차량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은 연금 계좌를 이용하거나 ISA 계좌를 기반으로 운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기초연금도 노려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상위 30%에 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수십억 자산가라도 내 소득과 재산이 65세 이상 상위 30% 안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되면 자식이고 뭐고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연금 준비를 못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자식들에게 늙어 죽을 때 집 한 채는 주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까지 키웠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부모 노릇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집 한 채 물려주고 가겠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면 자식들 보기에도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자식들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아끼고 자식에게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자식도 행복한 길입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짐이 안 되는 것이 자식들 도와주는 것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5세에서 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오정이라고 해서 45세만 되어도 희망퇴직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0세까지 일하는 것이 대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만 65세 이후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최소 5년 정도는
수입도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월급에 반도 안 되는 일자리라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거나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1년 미만의 계약직이 대다수입니다. 늘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 SNS에 저장된 수백 명의 전화번호도 정리하고 불편한 모임도 다 정리하고 좋아하던 모임도 정리하고 술도 담배도 끊어보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당장 메꿔보려 연금을 10년 확정형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당장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더라도 그 기간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더욱더 막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생활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져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00살을 살게 될지 그 이상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돈을 쓸 곳이 별로 없을 텐데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쓰고 싶은데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분들의 연금 총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쓰고 보자. 나이 들어 설마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70세나 80세 이후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밥도 굶던 시대는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으며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OECD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연금 부족이 그 이유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바로 내 노후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 이외에 준비한 자금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한 후에 노후 한 달 생활비를 설정하시고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 주택연금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에서 각종 연금으로 준비한 생활비를 뺀 다음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자금은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현재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므로 물가 상승 시 화폐 가치의 하락분, 세금이나 의료비 등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실제로는 노후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후 여행을 계획을 하시거나 취미생활 하나쯤 즐기시길 원하시거나 자녀나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이라도 주려면 또한 만성질병에 시달리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노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를 계산할 때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적정 비율을 적용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과 경제력을 꼽는 만큼 경제적인 부분을 잘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건강을 위해서도 미리 좋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